안녕하세요. 문학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입니다. 네, 문학소년단 시즌 9 4화고요. 챈들러 씨는 개인 사정으로 네, 당분간 휴가를 잠깐 가셨습니다. 휴가를 떠났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둘이서만 진행을 하고 또 게스트를 모실 수 있으면 한번 모셔보고 그렇게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읽은 책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렸듯이 스즈키 유이의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라는 책입니다. 네, 요새 아주 핫한 책이죠. 그러니까요. 요게 지금 물이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쵸. 베스트셀러고. 그쵸. 네. 좀 궁금하긴 한데 이게 어떻게 베스트셀러가 됐는지는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네. 네. 작가와 책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스즈키 유이는 2001년생이고요. 이게 큰 화제죠, 나이가. 그쵸. 엄청 2001년생이라는 어린 점. 작가님. 네. 후쿠시마에서 태어난 일본 작가고요. 그리고 세이난가쿠인 대학에서 외국어학 연구과에서 영문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라고 합니다. 연간 1000여 권의 책을 읽는 독서광이라고 합니다. 특히 고전 문학을 폭넓게 읽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해요. 그리고 어린 시절 동일본 대지진을 직접 경험하면서 언어와 진실에 대한 깊은 관심을 품게 되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소설을 쓴 것이 문학의 출발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책이 필요한가로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의 읽은 책은 이게 이제 작가의 두 번째 작품이자 첫 장편 소설입니다. 네. 실제로 저자의 부모님 결혼기념일 식사 중에 홍차 티백에 적힌 명언에서 영감을 받아 집필 했다고 하고, 이 작품으로 일본 신인 작가에게 수여하는 상인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하면서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작가로 처음으로 아쿠타가와상의 수상을 영예를 안았다고 합니다. 네, 이 책이 되게 일본에서는 권위 있는 문학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수상할 만한 사람이 없으면 아예 안 주기도 한대요. 뭐 1등 없는 2등 뭐 이런 거겠네요. 아예 네네. 안 주기도 하는. 네. 네. 그런 책이고, 오늘 읽은 책은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어느 동문학자의 괴테 명언 출처 찾기 여정인데, 맞아요. 저희가 앞서서 괴테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짧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괴테는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풀네임이고요. 1749년 출생입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시인이자 소설가이고, 또 정치인, 그러니까 뭐 재상이라고 하죠. 그런 관직에도 올랐고요. 희곡 작가, 연극 감독, 또 자연과학자 등 문이과 통합 인재입니다. 이 괴테가 유럽의 문학과 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요.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로 독일 문학을 논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쵸. 음, 문학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그쵸. 꼭 들어봤을 듯한 괴테의 파우스트. 그죠. 파우스트. 그리고 또 유명한 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것도 아주 유명한 책이고요. 특히나 이 유명 인사들이 이 괴테를 되게 좋아했다고 하는데, 나폴레옹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전쟁터에 가지고 다니면서 7번이나 읽었다고 하고요. 음. 그리고 베토벤은 에그먼트 서곡을 작곡해서 바칠 정도로 되게 괴테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어떤 일련의 이유로 괴테랑 베토벤은 처음 만난 이후로는 다시는 안 봤다고 해요. 서로 좀 네, 안 그래요?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아인슈타인도 괴테를 아주 존경했다고 합니다. 독일의 대문호이자 철학자 괴테인데, 오늘의 책은 이 괴테 연구의 1인자, 일본에서 이 괴테 하면은 바로 통하는 학자 히로바 도이치가 주인공입니다. 결혼 25주년을 맞아서 아내 그리고
영문학 박사 과정에 있는 딸과 함께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식사 후에 디저트로 홍차를 마시려고 하는데 티백 꼬리표에 적혀 있잖아요. 그쵸. 거기에 이제 괴테의 명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Love does not confuse everything but mix. 그러니까 영문학을 전공한 딸은 이렇게 직역을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혼란시키지만 섞는다. 라고 간단하게 번역을 합니다. 주인공은 또 괴테 전문가로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이 괴테의 말을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사랑은 모든 것을 혼동시키지 않고 혼연일체로 만든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괴테 연구의 1인자이자 평생을 괴테로 연구해온 이 도이치도 처음 보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마음이 쓰여서 이게 진짜 괴테가 한 말이 맞나? 하면서 얘 전집을 쭉 찾아보거나 또 학계 사람들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이 말의 출처를 혹시 알고 있나?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 사방팔방 애를 씁니다. 하지만 도무지 이 말을 괴테가 직접 했다는 어떤 근거, 출처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급기야 도이치는 괴테는 말했다. 분명히 이 말을 했을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암시를 걸면서 이 도이치는 동문학자로서 이제 파우스트에 대한 강의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 TV 강연용 원고 마지막에 이 방금 했던 말, 사랑은 모든 것을 혼동시키지 않고 혼연일체로 만든다. 라는 말을 이 괴테의 말이라면서 슬쩍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표현대로라면 이 학자로서 쌓아온 것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이죠. 이게 괴테가 한 그쵸. 말이 아닐 수도 있는데 출처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네. 이 괴테 연구의 1인자가 이런 원고를 쓰게 됩니다. 근데 그런데도 뜻밖에도 이 도이치는 이 범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행동으로 왜인지 모를 내면의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이후로 이 도이치의 이 괴테의 문장, 이 명언을 찾기 위한 여정이 쭉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이 도이치의 딸과 남자친구가 마침 명언 사이트를 운영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 명언의 출처를 따라가다가 타고 파도를 타다 보니 이제 독일의 한 유튜버였던 거죠. 그래서 이 독일로 도이치는 아내와 딸, 그리고 딸의 남자친구와 함께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괴테의 연애 편지를 음.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번 꽃 정말 고마웠습니다. 다소 특이한 모양이지만 향기는 분명 장미와 비슷하니 참 신기했습니다. 친구에게 보여주자 이런 것도 꽃이냐며 놀리더라고요. 하지만 실로 조물주의 사랑은 하나의 꽃에서 모든 꽃을 싹트게 했습니다. 그걸 알면 우리 인간도 언젠가는 혼란 없이 뒤섞이리라 믿을 수 있습니다. 요 말인 거죠. 그래서 괴테가 어떻게 비슷한 말을 하긴 했구나 하면서 근데 이 말도 괴테가 진짜 한 편지인가? 그거 아리까리합니다. 네 알 수 없죠. 네. 그렇게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이 도이치는 이 문장을 통해서 그동안의 이 명언 찾기의 여정을 한번 쭉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물들은 이제 처음에 각자의 일, 그러니까 딸도 그렇고, 뭐 선생님도 그렇고, 장인어른도 그렇고, 딸의 남자친구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이 자신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모두가 이어져 있음을 느끼면서 이 괴테의 말이 이 소설의 줄거리를 쭉 정리하면서 네, 끝이 나게 됩니다. 네. 그 마지막에 부분이 모두가 이어져 있다는 게 되게 귀엽게 음, 나타나는데 위에 말한 이제 유튜버는 뭐 예를 들면 엄마가 여기 그 뭐지? 도이치의 아내분이 열심히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정원을 가꾸는데 네, 그 알고 보니까 그 유튜버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약간 맞아요. 마지막에 다 연결됐다는 게 음. 드러나면서 소설이 끝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 연결돼 명언을 있는. 찾기 네. 위한 어떤 그 연결이 돼 있었다. 그쵸. 네. 이게 그 문장이겠죠. 이 네. 혼연일체가 된. 맞아. 네. 사랑은 모든 것을 혼동시키지 않고 혼연일체로 혼연일체로 만든다. 만든다. 네. 네. 이 말이 이제 자기 실생활에 와닿게 되면서 음. 네, 그렇게 끝이 나는 소설입니다.
이 책 읽어 말아야 할 이유를 좀 얘기해 볼까요, 저희? 네. 먼저 민경 씨가 한번 읽어야 하는 이유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먼저 읽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 책이 이제 보면 뭐 "01 년생 젊은 작가의 소설에서 새로운 고전의 모습을 엿보다."라고 평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01 년생의 목소리로 전하는 그 고전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이야기라고 늙었 읽었 아 음. 깊이를 느낄 수 있는 이야기라고 느껴졌어요, 저도 읽으면서. 네. 그래서 그 소설을 들여다보면 호카 운동화라든지 뭐 네. 브렉시트라든지 이런 최근의 시대감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뭐 괴테, 성서,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고대의 얘기들이 나와요. 음. 그게 이제 뒤섞이면서 현대와 고대를 넘나드는 얘기가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지적 호기심이나 지적 허영심을 충족시켜 주기에 확실한 책이다라고 음. 느껴졌고, 특히 철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재밌게 읽으실 것 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뭐 저도 읽어야 하는 이유 뭐 한두 개 말씀드리면은 소재가 명확하고요. 그게 음. 그래서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핵심 설정이 괴테의 말로 알려진 이 문장, 이 명언의 출처를 추적하는 이야기라서 이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결국 이 발견을 했으면 진위가 어떻게 되는지 음. 이 과정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좋았고요. 그리고 이 단순한 문학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인용, 권위, 진실성 이런 주제를 따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역시나 저 역시 이 지적 호기심이 있는 독자들에게 되게 잘 맞을 것 같고, 또 괴테를 몰라도 읽을 수 있어요. 뭐 저도 괴테가 대충 누군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뭐 깊게 알지는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그쵸. 예, 괴테나 어떤 동문학의 배경 지식이 없으면은 좀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배경 지식보다는 이 소설이 던지는 질문 자체를 따라가면 되는 소설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 일단 이게 베스트셀러잖아요. 네, 베스트셀러라고 선뜻 집어들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맞아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뭔가 독서 근육이 없는 사람들이 읽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책이라고 느껴졌어요. 음, 그래서 뭔가 책을 쪼끔 더 쉬운 책이나 그런 책들을 읽고 독서에 쪼끔 익숙해졌을 때 읽어야만 하는 음, 책이다. 왜냐하면 이게 인용도 많고, 사실 괴테라는 그 작가가 쓴 책들도 어려운 고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용을 따라가기가 조금 지루하고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독서를 기분 전환으로 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내가 어떤 시간을 재밌게 보내고 싶다거나 따분한 음. 시간을 뭐 이겨내고 싶다거나 할 때 읽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랑은 정면으로 반대가 되는 거니까. 맞아요. 이게 그리고 표지가 굉장히 예쁘고 트렌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 그쵸. 이게 흔히 얘기할 그 요즘 유행한 파스텔 톤의 맞아요. 그 표지인데, 음.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저 역시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어떤 서사의 속도감, 어떤 강한 사건이라고 하죠. 그런 큰 줄기를 기대하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이 죽지도 않고요. 음. 뭐 어떤 자극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건 해결형 미스터리라기보다는 어떤 인간에 대한 탐구, 이 학문에 대한 탐구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 빠른 전개나 어떤 반전 또는 이 직관적인 서사의 쾌감을 원하면 좀 답답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요게 인용이 엄청 많아요. 네. 진짜 많습니다. 예. 이 좀 다른 글씨체로 이렇게 써서 이렇게 인용한 거나 각주도 많이 달려 있고요. 배경 지식도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재미로 느끼면은 굉장히 큰 장점이지만, 음. 이 한편으로는 과시적이거나 또 이게 음. 피로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걸 내가 다 이해하면서 읽어야 되나?'
음. 그래야지 이 책을 다 읽을 수 있나? 뭐 이렇게 고민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하는 게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고 '작가가 좀 오타쿠 같다.'라는 생각이 아. 들었어요. 그렇게 되게 이거를 말씀하셨죠. 예. 예 이 지식을 엄청 약간 다 쏟아내고 싶어 하는? 네 그래서 과시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설을 읽다 맞아요. 보면. 네. 그때 민경 씨가 저한테 이 책 읽기 전에 해준 얘기가 "작가가 네.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음. 쏟아부은 것 맞아요.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1000권 1 년에 1000 권을 읽기 그니깐요. 때문에 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쵸. 예. 예. 민경 씨는 그럼 이 책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이 책을 사실 저는 여러 번 읽었거든요. 뭐 이 책으로 지금이 제가 몇 독 번째죠? 지금이 네 번째. 네 번째? 네. 그래서 이번에는 막 엄청 집중해서 읽기보다는 인상 깊었던 부분 위주로 읽긴 했지만 제가 이 책으로 독서 모임도 했었고 그래서 좀 여러 번 읽었어요. 근데 네. 제가 첫 번째 읽었을 때는 진짜 물음표만 가득했어요. 그래서 음. '이게 뭐야? 이 책 뭐야?' 이러고 이제 이게 이동신 씨가 추천한 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동진 씨 유튜브에 가면 그 책 해설 같은 게 있어요. 그 파이아키아 네. 인가요? 그래서 예. 거기 가서 그 동영상을 한번 봤어요. 그 동영상을 한번 보니까 '어 이게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고 책을 다시 읽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못 봤던 부분들이 보이면서 처음에 가졌던 그 물음표가 느낌표로 변해서 좀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읽을 때는 굉장히 마음에 큰 울림을 주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스토리는 아까 로맨스정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괴테의 명언 출처 찾기 정도로 그 한 줄 요약이 가능하잖아요. 네네. 매우 단촐하지만 그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다면적이고 좀 스토리는 심플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예. 네. 그래서 그 01 년생이 써낸 책에서 고전의 향기가 난다는 리뷰를 좀 곱씹어 음. 보면 그 이유가 전달하는 메시지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제가 좀 고전을 좋아하는 편이라 고전을 좀 많이 읽으려고 하는데 그 고전은 어쨌든 높은 확률로 좀 읽기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복잡한 맞아요. 얘기들도 많고. 근데 결국 그 이야기들의 끝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귀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쵸, 소설들이. 그쵸. 그래서 이 책 또한 고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그 메시지를 풀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음. 결말에 보면 가족들의 사랑으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소설이.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와 닿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또 다르게 전하는 메시지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음. 것은 내가 믿는 거에 달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음음. 그 히카리 교수의 표절 논란이라든지 괴테의 명언 찾기로 이제 진리는 없다는 것을 깨닫기도 하고 이런 스토리들로 풀어내는데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도 저는 음.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마지막 결말 부분이 굉장히 귀여웠거든요. 가족들의 귀여운 소동이라고 할까나요? 음. 처음에는 되게 이 책이 어렵게 느껴지다가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아 01 년생이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네. 뭔가 이제 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은 그 괴테가 등장하는 도이치의 꿈 부분. 맞아요. 뭐 네. 그 법무장관 부분이 나오고 네. 그쵸. 음.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이제 꿈이 명언의 출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한 나머지 괴테가 꿈에 직접 해서 그 명언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근데 그 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도이치 교수 딸이 버릇이 손등에 메모를 하는 건데 그 꿈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손등에 메모를 네. 해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이제 정원 꾸미기가 취미인데 그 아내가 사랑하는 정원이 등장해서 괴테가 그 꽃 이름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도 하고 맞아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 곳곳에 숨어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귀여웠어요. 음. 그래서 '아 이 작가 청년도 가족들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그쵸. 이게 좀 네. 긍정적으로 그려냈죠, 이 가족의 모습을. 그쵸. 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괴테가 뭐라고 하든 말든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 명언이 말해지는 배경이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서이고, 음. 그리고 괴테에 대한 도이치의 개인적인 사랑이 밑바탕이 된다는 것이 결국 중요하다라고 전 느껴졌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스즈키 유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사랑이 별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음. 마지막에 이제 가족들이 단란하게 둘러앉아서 그 도이치 교수가 나오는 TV 그 토크쇼를 같이 그렇죠. 보잖아요. 파우스트 강연. 예. 그거 그쵸. 보죠. 거기서 이제 결국 그 말을 하는데 그 명언을,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사랑이 또 느껴지고 거기서 되게 가족들이 이렇게 막 응원을 해요. 맞아요. 막 소리 지르고 "결국 말했어." 약간 이런 부분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데서 사랑이 또 느껴지고, 내가 사랑하는 학문에서 나의 작은 성취를 인정해 주는 사랑하는 이의 좋았다는 한마디에서 사랑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음. 그래서 저는 책을 덮고 '나는 내 인생에서 어떤 걸 더 사랑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이 책이. 음. 그래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라서 쉽게 집어들었다가는 머리가 좀 땡땡 아플 수 있지만, 그 진입장벽은 쪼끔 높을 수 있지만 끝까지 완독하고 곱씹었을 때 그 가치가 배가 되는 책이다. 음. 굉장히 영리하게 잘 썼다. 그래서 네. 저는 한 번보다는 두 번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음. 한 번 읽고 이동진의 파이아키아를 네. 보고 한 네. 번은 그걸 더 보고 읽으면 좋은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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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저도 그 루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추천드립니다. 저도 자꾸 얘기하고 있죠. 이 베스트셀러라는 점. 이게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라는 게 저는 매우 그쵸. 매우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룰루 밀러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요것도 이제 베스트셀러였잖아요. 한동안 꽤 많은 뭐 네. 인플루언서들도 읽고 했는데 저도 그거를 이제 문학수련단에서 읽었을 때랑 비슷한 네.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물고기 책 역시 물론 뭐 스토리가 있긴 했지만 음. 복잡한 과학 내용 뭐 우월성이나 라든지 뭐 그쵸. 그런 거 있잖아요. 유전자 뭐 이런 네. 얘기들. 네. 이건 그리고 또 소설도 아니다 보니까. 예. 이 음. 책 역시 저는 이 문과형 물고기 책이다. 그러니까 아. 괴테의 문장, 생각, 음. 뭐 또 저서, 철학뿐만 아니라 다른 학자들도 많이 나오죠.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한데 이 스토리는 단순하죠. 출처 찾기, 괴테의 명언. 근데 이 정확하게 이 책을 이해하기라는 결코 쉬운 책이 아닙니다. 어려워요. 그 요즘같이 이렇게 재미있고 자극적인 소설들 사이에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인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진짜 궁금해요. 그래서 요즘 독자들의 지적 또 독서 능력을 저는 높이 사고 '저는 아직 음. 부족하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모습을 되게 단란하고 행복한, 서로 응원해 네. 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보면서 '매우 피곤한 가족이다.' 그러니까 명언과 출처, 예. 학자의 얘기로 대화를 나누잖아요. 뭐 아까 그 말은 뭐 괴테의 맞아요. 어떤 책에서 나왔던 문장이지."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심지어는 이 가족들이 나란히 모여 앉아서 파우스트를 같이 읽어요, 넷이서. 이게 와, 이게 내 머릿속에서는 정말 상상도 하기 어려운 가족의 모습이거든요. 그쵸. 근데 근데 저는 스즈키 예. 유이 가족이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그쵸. 그 뭐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 예. 인용도 그 뭐냐, 그 실제로 식사를 하다가 이걸 발견한 거잖아요. 네. 그 맞아요, 스즈키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 자기 가족이 이렇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음. 읽었어요. 그쵸. 이런 데에 관심이 있고 이거를 이끌어가는 대화가 있어야지 이런 그쵸. 얘기도 상상이 네. 되잖아요. 근데 뭐 네. 저희 가족은 이 문장 보면은 '뭐야?' 이러고 그냥 티백 담가서 먹고 버렸겠죠. 근데 예. 뭐 이런 모습들, 도이치네 집안도 그렇고 뭐 서울대 어디 동문과 교수 집안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가족의 구성원이 저희 가족이라면 저는 어떻게든 독립해 나와서 명절 때만 찾아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책 얘기를 좀 해보자면 역시 뭐 괴테하면 교과서에도 나오고 저희 뭐 수능 지문에도 나오고 뭐 이런
세계 문학의 거장이잖아요. 그리고 명언 제조기 같은 네. 이미지 정도만 있었지. 이 작품 세계를 깊이 알고 읽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괴테가 뭐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문학 작품을 써왔고 뭐 작품을 쓸 때는 어떤 생각으로 주로 썼고 이런 걸 잘 모르고 읽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제목부터 좀 거부감이 있긴 했습니다. 음.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괴테 잘 모르는데 이 책을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은 이 소설은 괴테를 많이 알아야만 따라갈 수 있는 책이라기보다는 괴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처럼 그런 부분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핵심은 이 괴테의 생각, 뭐 괴테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문장을 왜 믿게 되는가라는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읽다 보면은 우리가 괴테를 잘 몰라도 뭐 괴테가 말했다라는 문장, 그 괴테 문장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 책에. 음. 근데 괴테가 말했겠지 라면서 저희가 쉽게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 괴테라는 이름이 주는 권위가 너무 크기 때문인데 이 소설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이 정말 괴테가 한 말인지 그 문장은 어디서 왔는지 누가 옮기고 누가 퍼뜨린 건지 원래 맥락은 또 무엇이었는지 이 차근차근 따라가는데 이 과정이 좀 재밌기도 했습니다. 또 괴테를 잘 모르는 독자들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되게 음. 괜찮았던 부분이고요. 또 어떤 인용, 번역, 뭐 권위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자칫 뭐 좀 노잼 포인트이긴 하잖아요. 좀 그쵸. 관념적으로 내용이 흐를 수도 있는데 이 작품은 그런 주제를 이 생활 감각, 뭐 가족 간의 대화나 학자로서의 뭐 고민, 뭐 이런 거에 감각으로 끌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누군가의 유명인의 말을 인용했을 때 우리는 확인, 이 사람이 진짜 이 말 한 거 맞아?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 그래. 뭐 그 사람이 그 말 했나 보다. 이렇게 신뢰를 하잖아요. 음. 왜 그 문장 자체보다 누가 말했다가 더 크게 작동하는지 그런 익숙한 장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읽는 내내 괴테 공부를 해봐야겠다, 더 관심이 생겼다라기보다는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믿는 방식이 이랬구나 라는 쪽으로 생각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괴테를 잘 모르는데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책의 주인공은 진짜 괴테만이 아니라 어떤 말을 믿고 퍼뜨리는 우리 모두가 생각이 났습니다. 독자의 머릿속에 질문을 강하게 하나 남깁니다. 권위, 그리고 어떤 언어, 문장, 이런 걸 새로 보게 되는 재미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 책은 괴테에 대한 해설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문장과 권위를 대하는 태도를 비추는 거울 같은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 어떤 문장이나 말을 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뭐 사회생활할 때 피곤할 수는 있죠. 그 말의 출처가 어디서 나온 거야? 진짜 한 거 그니까요. 맞아? 예. 인용을 라고, 막 해도 '그게 진짜일까?' 네, 약간 한번 이렇게 찾아보게 의심하게 될 되고, 수도 있고. 네. 그게 좀 이 책의 가장 재미있는 포인트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입니다. 민경 씨는 이 명언이라는 네. 것에 좀 어떻게 다가오세요? 이게 명언이 또 삶에 도움이 된다거나 아니면 크게 뭐 도움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명언을 듣고 좀 왜 이 사람 명언으로 날 가르치려 하네.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저는 명언에 대해서 사실 크게 신경 쓰면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뭔가 누군가가 뭘 말해도 그냥 좀 금방 잊어버리고 딱히 막 엄청 마음의 모토로 삼거나 그런 말이 없긴 해요, 제가. 그래서 이 음. 책을 읽으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되게 과거를 엄청 곱씹는 편이에요, 성격이. 네. 어떤 일이 끝나도.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이동진 씨가 어디 인터넷인가에 쓴 글 중에 "아무리 아파도 뒤돌아보지 마세요."라는 글이 있거든요. 가끔 어. 제가 네. 과거를 뒤돌아볼 때 그 명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뭔가 그 엄청 유명인이나 되게 유명한 말보다는 그렇게 제가 인터넷에서 지나가다가 본 그 말 한마디 이런 게 저한테 그쵸.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음. 또 저도 뭐 이 말 뭐 생텍쥐베리 아니면 뭐 어떤 맞아요. 학자가 이렇게 말했다 파우스트에 이런 나온 말 막 것보다는, 약간 이런 거 네네. 예, 그런 것보다는 진짜 지나가는 말 뭐 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뭐 이런 거나 뭐 그런 말들이 더 다가오긴 하죠, 저 역시나. 음. 그리고 저도 명언을 생각하면은 카카오톡 형태 메시지에 명언 써 놓으시는 분들 가끔 있잖아요. 맞아요. 가끔 있어요. 예. 그런 거는 약간 거르는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왜요, 왜요? 뭐 뭔가 제가 이게 명언에 대한 호감은 없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자기의 생각을 말한다기보다는 이 권위를 보여줄 때 사용했던 적이 더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막. 뭔가 네. 명언보다는 그 약간 책을 읽다 보면 마음에 드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더 마음에 오래 남는 것 같고 그쵸. 사실 명언은 좀 저도 개인적으로는 크게 감흥이 없는 편인 것 같아요. 음. 이게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명언도 아까 괴테의 편지 속의 한 문장인데 음. 그 문장의 전체를 한 게 아니라 어떤 한 부분을 떼서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맥락이 맥락을, 없이. 예, 맥락을 모르고 이 말을 들으면은 음. 이 전후 설명이 없으니까 괜히 그런 저같이 뭐 기분이 나쁜다거나 아니면 좀 우액한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도 기억에 남는 명언 좀 있으세요? 평소에 좋아하는 명언? 그래도 저는 가슴속에 없어요. 하나씩 품고 있는? 정말 없어요. 정말 없어요? 네. 로맨스적님 어 있으세요? 저는 한 두 개 있거든요. 오 말해 주세요. 저는 그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이건데, 어. 이 말은 제가 평소에도 되게 많이 생각하는 음.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즘 중요한 게 메타인지잖아요. 그쵸. 예,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서 있고 내가 음. 지금 이 상황에서 해야 될 건 무엇인가? 음. 또 포함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맞아요. 너 자신을 아는 게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겸손해라 뭐 이런 뜻인 것 같고, 이 상황에 따라서 많이 와닿는 말이어 가지고 이 말을 되게 좋아하고, 음. 두 번째는 그 박명수 명언 많이 하잖아요. 네 거기서 그쵸. 가장 좋아하는 게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늦은 거다." 약간 뼈 때리는 말. 예. "그냥 해라." 음.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말을 좋아합니다, 저는. 음. 네. 이렇게 저희 명언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명언은 어떠세요? 내용이 중요해야 할까요? 아니면 누가 말했는지가 좀 중요할까요? 어떠세요? 사실 저는 명언이 되려면 누가 말했는지가 더 먼저 온다고 생각해요. 누가 누가 말했 말했는지. 그 네 좀 약간 권위가 있거나 그런 사람이 유명하거나 이런 사람이 말해야지만 명언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지. 그쵸, 그쵸. 네. 명언이라는 그 명제 자체가 이게 어떤 사람이 말을 해서 명언이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누가 말했는지가 더 먼저 오는 것 같아요, 음 내용보다는. 내용보다는. 음. 저는 원칙적으로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저는 내용이 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민경 씨 말처럼 누가 말했는지가 지금 더 중요하잖아요. 음. 근데 진짜 좋은 문장이면은 음. 이 누가 말했는지 출처를 알 수 없어도 살아남아야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음. 무명인이 했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지 진짜 명언인 거잖아요. 근데 음. 현실은 반대죠. 민경 씨가 말한 것처럼. 제가 네. 하면은 잔소리가 되지만 이 말이 괴테가 했다, 이러면 통찰이 그쵸. 되죠. 그쵸. 막 너 예. 자신을 알라도 그쵸. 만약에 제가 했다고 치면 "뭐야 쟤? 예. "야 너 왜 주제를 저래?" 이렇게 알아." 되는 뭐 이런 거 거죠. 예. 하죠. "너 거울을 "나대지 마." 봐." 막 이렇게 이런 되는 거죠. 예. 거.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예. 이 "너 거울을 봐라." 이걸 소크라테스가 음. 말했다 이러면은 맞아요. 뭐 '나 그게 또 거울을 명언이 되는 봐야겠구나.' 거고. 이렇게 되는 음. 거죠. 네. 자, 그리고 네. 감상평에서도 많이 말했지만 이 책이 왜 우리나라에서 음. 베스트셀러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짜 그냥 딱 하나예요. 이동진. 이동진.
이동진이 그 그렇 이동진이 네 어 2025년 올해 소설 꼽는 유튜브에서 네. 이제 그 3 권을 말했거든요. 첫 네. 번째가 안녕이라 그랬어. 두 번째가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세 번째가 그녀가 막 그녀 어쩌고인데 그거 까먹었어요 제목을. 어쨌든 그 3 개를 말해 가지고 소설을 음. 이 책이 엄청 바이럴을 탄 거예요. 그래서 안녕이라 그랬어랑 그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가 아직도 지금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있거든요. 아 이 이동진 평론가가 되게 무섭네요. 네. 그래서 이제 띠지에도 그게 이제 박혀서 나오고 그래서 교보문고 그 들어가잖아요. 그 책 네. 후기에 "속았다." 이런 거 엄청 아. 많아요. 아 진짜 그럴 만하죠. 예. 이게 평론가가 재밌다고 하는 거랑 대중이 그쵸. 재밌다고 하는 거랑 보통은 이제 많이 갈리긴 하잖아요. 네. 예. 이 책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네요. 이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좀 동시에 맞아떨어진 것 같은데 음. 이 작품도 되게 잘 썼어요. 잘 쓴 건 잘 맞죠. 썼죠. 그쵸? 예. 네. 그리고 또 한국 독자 반응도 그 이동진으로 인해서 아주 맞아요. 좋았죠. 음. 그래서 이 작품성도 좋았고 화제성도 좋았고 또 이 토론성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독서 음. 토론, 이 독서 모임의 친화적인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할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 음. 독서 모임에서만 개별 구매를 해도 그게 몇 권입니까 대체. 음. 그리고 뭐 그런 내용들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나눴던 얘기들 뭐 중요한 것은 뭐 내용인가 이름인가 아니면은 음. 뭐 그 말이 진짜였나 어떤 게 중요하다 생각하나 음.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문학성만으로도 뜬 게 아니라 대화를 하기 좋은 그리고 주제거리라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 일본 소설이 좀 진입 장벽이 낮은 것 같아요, 독자들한테. 아 일본 그쵸.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이게 일본에서 유명한 상도 탔고 했기 때문에 뭐 '한국 소설 말고 다른 것 좀 읽어 볼까?' 하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이제 잡기 쉬운? 음. 음. 요즘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뭐 베스트셀러 보니까 뭐 명언 모음집 이런 것도 어. 되게 많이 팔리는데 거기에서도의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명언. 그쵸. 예. 어떤 교양적인 퍼포먼스가 되게 좋았던 음. 책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요 대화도 한번 나눠 보고 싶었는데 그 뭐 저도 지금 뭐 어떻게 읽었는지나 그동안 문학소년단을 해 오면서 또 네. 평소에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뭐 자주 어떤 말들을 하죠. 민경 씨도 뭐 그쵸. 일하거나 뭐 친구들이랑 독서 모임을 한다거나 이럴 음. 때. 근데 이렇게 하는 생각들은 진짜 나만의 언어인가 아니면은 음. 남의 말들의 종합인 건가 어떠세요? 저는 진짜 내 말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요. 음. 그쵸. 어쨌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타인의 말을 듣고 이게 어쨌든 상호작용을 하면서 내 생각을 키워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어디 섬에서 혼자 떨어져서 살지 않는 이상 '나만의 독자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음.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내가 맞아요. 지금 하는 생각도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받은 생각이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서 음. '진짜라는 거는 없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진짜라는 건 없다. 음. 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저 역시나 뭐 제가 이렇게 말하는 말투는 아마 저도 어렸을 때 가족한테 배웠겠죠. 음.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는 거는 회사 선배들이나 회사에서 배웠겠죠. 그리고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는 이 친구들이랑 대화하면서 이 친구들한테 배웠겠죠. 그리고 제가 뭐 트렌디한 말을 한다고 트렌디한 말이 뭔지 밈이나 이런 거 하는 것도 다 인터넷에서 본 거죠. SNS나. 그리고 제가 어떤 책 문장을 인용한다거나 드라마 대사를 섞어서 할 때도 있고요. 인간은 생각보다 어떤 새로운 걸 만드는 창작자라기보다는 음. 편집자에 가까운 게 아닌가. 그쵸. 그래서 남의 말들의 종합, 이 남의 말들의 편집
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 가지고. 소설 속에서도 사실 그거를 이제 정면 돌파하는 사람이 시카리 교수잖아요. 맞아요. 시카리 교수가 이제 자기가 스스로를 표절해서 '이 세상에 진짜란 없다.'라는 걸 음. 보여주는 어쨌든 그 학계에 엄청난 파동을 일으키는 인물인데 그것도 되게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맞아요, 맞아요. 약간 네. 학문의 본질을 알리기 위해 의도적 표절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로맨스족 님은? 그러고 이제 이 시카리를 비판하는 그런 뭐 기자였나 뭐 평론가였나 그쵸. 하여튼 그 예. 사람도 자기가 이제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고 그쵸, 그쵸. 그러니까 대중의 입장에서 그냥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생각했을 때는 쾌감이 느껴졌다기보다는 제가 좀 꼬여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 우리 지금 갖고 노나?' 막 이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리고 출판사가 되게 불쌍했어요. 그니깐요. 이 책 그거 그 다 시카리의 신화론. 책을 예. 예. 근데 어쨌든 시카리 교수가 주장하는 게 "모든 지식이 뭔가 과거의 재가공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인용과 표절의 경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음. 사실 저는 그 예전에 독서 모임을 할 때 얘기가 많이 나온 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표절에 민감한 것 같다, 아 다른 나라보다 민감하죠, 더." 민감하죠. 네. 그래서 '아 인용과 표절 사이의 경계가 뭘까? 모든 것에 진짜가 없다면 표절도 음.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뭐 저도 대학 졸업할 때 논문을 썼는데 네. 사실 거의 인용에 바치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인용을 안 하면은 거의 논문을 쓸 수 없는 정도죠. 그 근데 프로그램을 돌리잖아요. 그 그쵸. 카피 네 킬러. 표절 예예. 예. 그거 돌리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인용 이 표절률로 이제 뭐 통과를 음. 하거나 이런 거가 되게 화제가 되기도 하고요. 배우 구에서는 뭐 1% 나왔던데요. 아무튼 그만큼 네. 이제 뭐 본인의 그 역량을 잘 보여줬지만 이 음. 학문이나 어떤 창작에서의 핵심은 내용의 새로움보다는 지적인 정직성이라고 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용과 표절은 둘 다 이 남의 것을 가져온다는 점에서는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둘의 윤리 구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음. 인용은 빌려왔다는 것을 밝히는 거고 왜 가져왔는지 이걸 설명하고 내 생각과 이 인용한 문장의 생각의 어떤 경계를 보여주는 건데 표절은 빌려온 걸 숨기는 거고 음. 남의 것을 내 성과처럼 포장하고 또 이게 읽는 사람의 판단의 근거를 지워 버리는 거니까 네 그런 차이가 아마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카리 교수의 행동이 좀 더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문제의식 자체는 이해가 됩니다. 히카리 교수가 던진 문제 이 학문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고 네. 싶었던 것 같은데 진리를 의심하는. 그니깐요. 근데 음. 이 방법이 표절이면은 이 시스템을 비판하면서 이 시스템의 최소 이 어떤 신뢰 장치인 거잖아요, 인용과 음. 표절을 밝히는 그쵸. 게. 근데 그걸 이제 동시에 깬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시험 제도가 문제가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그냥 답안지 바꿔치기 한 꼴이 아닌가. 음. 그래서 '이 방법이 좀 정당하진 않았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그 막 모티브만 따왔다 막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소설 그쵸. 같은 데가 보면. 예. 근데 저는 진짜 저 개인적으로 막 제가 좋았던 소설이 표절 논란에 휩싸여서 이제 안 좋아하게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어떤 그럼 경우죠? 네. 요새 그 파반느로 유명한 그 아. 박민규 작가 박민규 아시죠? 작가. 예. 네. 그 산미 맞아요, 슈퍼스타와 맞아요. 뭐지? 그 제목이 산미 풀네임이 기억이 슈퍼스타즈의 안 마지막 팬클럽. 아 그것도 표절이었고 그쵸. 그것도 무슨 어디 약간 인터넷 그 맞아요. 야구 뭐 갤러리인가 커뮤니티. 뭐 예 예. 커뮤니티인가 이런 데서 따왔다고 하고 저는 그 박민규 작가의 낮잠이라는 단편 소설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것도 그것도요? 표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어디 일본 어. 만화인가? 뭐 일본 어떤 그 콘텐츠에서 그것도 따왔다고 이럴 해 수가. 가지고 예 그래서
그 그래서 그분이 거의 절필을 하셨거든요. 너무 욕을 많이 음. 먹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뭔가 그 표절이라는 거에 더 엄청 민감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네. 유희열 가수도 지금 표절로 맞아요. 지금 맞아요. 완전 갔고요. 그쵸. 그리고 예전에 그 신경숙 소설가도 표절 맞아요. 논란이 있어서. 네. 아직까지도 그 밀리의 서재 이런 데 가면 악플이 엄청 많대요. 아 그 그래요? 신경숙 작가 네. 저도 이제 음. 나중에 들었는데 그게 낙인이 한번 찍히면 맞아요. 표절 네 작가 벗어나기 되면 어렵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그 이게 어떤 분이 책에서 봤다 그랬나? 원조 컴플렉스가 진짜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원조 네. 컴플렉스. 네. 그래서 모든 게 이제 뭔가 그 예술가나 창작자라면 정말 이제 그걸 지켜야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음. 강박이 좀 심하다고 하는데 저는 약간 뭔가 땅덩어리가 좁아서 그런가 싶기도 맞아요. 하고 사실 미국 같은 데는 워낙 크니까 저쪽 주에서 저쪽 주 거를 카피해도 모를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진짜 AI가 이렇게 고도로 발달한 시점에서는 사실 맞아요. 표절이 힘들잖아요. 그게 쪼끔만 뭐 알아봐 달라고 AI한테 부탁만 해도 이미 맞아요. 뭐 오리지널리티가 다 구분이 되는 거니까 음. 요즘에는 좀 쉽진 않겠죠. 예. 맞아요. 자, 인상 깊었던 문장에 책갈피를 꼽는 네. 책갈피 코너입니다. 민경 씨는 어디다가 꼽으셨나요? 저는 제가 아까 인상 깊게 읽었다고 한 괴테 꿈 부분이거든요. 네. 이게 책으로는 116 쪽에 있는데 "세상은 언제나 똑같군. 여러 가지 상태가 항상 반복되지. 어느 민족이건 다른 민족과 마찬가지로 살고 사랑하고 느끼고 있어. 모든 것은 이미 말해졌고 우리는 기껏해야 그것을 다른 형식이나 표현으로 되풀이할 뿐이야." 음. 이게 그 꿈속에 나온 괴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 문장이 그 소설을 조금 관통하는 메시지 음. 같다고 느꼈어요. 네. 우리는 살고 사랑하고 느끼고 모든 것은 이미 말해졌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열심히 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문장 같아서 굉장히 맞아요. 좋게 네 읽었고 그리고 저는 그 마지막 장 마지막 줄에 네. 그 TV를 다 가족들이 다 같이 보고 이제 그 아키코 그 아내죠. 아내분 도이치의 네 아내. 아내분 네. 어쨌거나 "아키코가 이렇게 말했으니 모든 게 좋다. 파우스트 재밌더라." 이러면서 소설이 음. 끝나거든요. 이 부분이 되게 귀엽고 약간 웃음이 나는 거예요. 음. 좀 뭔가 그 가족의 애가 느껴지고 좀 그쵸, 그쵸. 아기자기하달까 네. 소설이? 그렇게 느껴져서 이 문장도 책갈피로 넣어 봤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뭐 괴테나 어떤 영문학이나 이런 거에는 사실 관심이 없던 그 문제에 네. 제일 관심이 있잖아요, 아키코는. 이 그쵸. 정원 네. 가꾸기나. 근데 그런 네. 사람도 뭔가 도이치를 좀 더 이해하게 됐다는 의미 네. 같아서 저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 부분이.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중간에 또 귀여웠던 부분이 그 아키코가 처음 정원을 만든 게 그 도이치가 얘기한 괴테 뭐 테마로 맞아요. 정원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그 도이치가 나중에 알게 돼서 뭐 "그거 그랬어?" 약간 이렇게 묻는 부분도 음. 서로를 되게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귀여운 맞아요. 포인트였습니다. 네. 네. 로맨스 정님은 어떤 부분이 인상 깊으셨나요? 네. 저는 이북이고요. 47%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저도 괴테가 나오는 꿈을 오 꾼 예. 도이치의 얘기인데 우리의 사상을 표현하는 데 옛사람들이 엄선한 품위 있는 언어를 사용할 때 그들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우리보다 더 정교하게 열어서 보여준다는 점을 인정하는 게야. 요 문장인데 음. 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은 되게 어려운 말 쓰잖아요. 한자어를 쓴다거나 어떤 학술적인 용어를 쓴다거나 이렇게 뭔가 엄선한 용어를 썼을 때 '아 우리의 감정이 진짜 이런 거구나. 내가 느꼈던 이 감정이 이런 단어였구나.'라는 거를 알려준다는 점이 네 되게 와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음. 뭐 예전에는 제가 '아 무슨 이런 요즘 잘 쓰지도 않는 말을 써서 읽기 어렵게 한다.' 뭐 저는 그런 독서평도 많이 했거든요, 감상평 할 때. '요즘 누가 이런 말 네. 쓰냐. 막 이거 다 죽은 말 아니냐. 뭐 이런 한자말 왜 죽은 말. 쓰냐.'
"요즘 이렇게 읽기 어렵게 해 놨냐." 뭐 이렇게 이런 음.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네. 그게 오히려 내 마음을 좀 더 정교하게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이 책을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어떤 마음이면 좋겠는지를 작가들이 엄선한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음. 다음부터는 좀 인내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나 그 민경 씨가 꼽은 116 네. 페이지 요것도 저도 밑줄 네. 쳐 놨어요. 맞아요. 이 문장이 되게 좋아요. 네. 그 진짜 좋은 문장이 많아서 형광펜을 엄청 많이 쳐 놨습니다. 저도 이 인덱스를 엄청 많이 붙였고 진짜 너무 좋은 부분이 많았어요. 네. 그 잼이랑 샐러드 이런 것도 이 말도 되게 좋았고요. 맞아요. 예. 그 부분이 무슨 그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도 나오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잼과 잼과 샐러드. 샐러드 아 이론이 진짜요? 네 약간 그 MZ 세대는 알 거라고 막 하던데. 네. 그래요? 저희와 교육 과정이 달라 가지고 어. 네 그렇다고 해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설명해 드리면은 이 책의 문장 중을 읽어 드리면은 도이치는 이 서로 다른 두 세계관을 잼적 세계로 그리고 샐러드적 세계라고 이름 붙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잼적 세계란 모든 것이 하나로 녹아든 상태, 샐러드적 세계란 사물이 개별적 구체성을 유지한 채 하나의 유기체로 이루는 상태를 가리킨다. 뭐 이런 뜻인데 요즘 학생들은 알고 있겠네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또 엄청 좀 와 닿았던 문장은 내 노력은 사랑 속에 있어야 하고 내 생활은 실천 속에 있어야 한다." 아 이 말 되게 명언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예. 괴테의 말인데 와 이 말이 약간 너무 와 닿았어요. 너무 그 좋은 문장 아니에요? 말은 예. 민경 씨가 푸사에 해 놓으시면은 제가 거르진 봐 않겠습니다. 주실 좋은 말이 거예요? 예 좋은 네. 말이네요. 이거를 제가 이제 앞으로는 뭐 마음에 품는 명언이 있냐 하면 전 이 문장을 얘기하겠습니다. 그거 진짜 외워둘 만한 문장이네요. 그쵸? 네. 네. 아주 좋은 문장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한 줄 평과 별점 나눠 볼까요? 먼저 저부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괴테는 몰라도 나는 조금 알게 된다. 별점은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민경입니다. "이 책 상 받을 만했다."고 괴테는 말했다. 5점 만점에 4점 주겠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책이었어요. 네. 너무 잘 쓴 책이에요. 잘 썼어요. 이거 01 네, 년생이 썼다고는 믿겨지지 않는 지적 맞아요, 능력에 맞아요. 정말 좋은 독서였습니다. 저도 그 처음 책을 읽었을 때는 진짜 네. 좀 힘들긴 했는데, 그쵸. 처음 보면 힘들어요. 예, 근데 진짜 이동진의 파이아키아를 보고 나니 그쵸. 머릿속에서 정리가 한 번에 되는 거예요. 척척척척 이렇게. 그 영상이 되게 도움이 돼요. 네. 그리고 나서 그거 책을 다시 한번 훑어보니까 이게 음. 쭉쭉쭉쭉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여러분도 이동진의 파이아키아의 도움을 한번 네 받아보시면은 유튜브로. 근데 그 영상이 좀 길긴 해요. 한 하 40 분? 50분 되는 것 같은데 예, 좀 이거 이제 예.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예. 예. 네. 아무튼 그런 좋은 책을 읽었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는 요거 읽을까요? 그냥? 네. 손턴 와일더의 산 루이스 레이의 다리 이 책을 읽어 볼까 하거든요. 네. 이 책은 또 신영철 추천사가 기깔나는 그니깐요. 책입니다. 이게 네. 우리나라 서점계의 이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동진, 음. 신영철 해서 그쵸. 근데 이 책 띠지에 정말 좋은 나오는. 책이라서 네. 네. 저희가 이 손턴 와일더의 산 루이스의 다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때까지도 아마 챈들러 씨는 개인 네. 사정으로 불참을 하게 될 것 네. 같고, 게스트를 모실 수 있으면 한번 모셔 네. 보고 네. 아니면 저희 둘이라도 잘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 텀이 좀 길 것 같아요. 제가 출장을 가게 돼서. 네. 그러시구나. 예. 네. 이 책은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또 또 봐요. 봐요.